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만 점검하고 이번 시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은 무엇을 배웠냐면 자동차의 엔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그 엔진이 화석 연료로 가는 건 엔진이라 부르면서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LPG 엔진이라 불렀고요. 그 다음에 전기나 수소로 가는 거는 친환경 자동차라고 불러서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마지막으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하면 자동차의 심장 같은 걸 우리가 이야기한 건데요. 이 심장에서 나오는 힘이 최종적으로 바퀴, 발에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워보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수업 주제는 How to 동력 전달입니다. 한번 동력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한번 봐봅시다. 일단은 먼저 결론부터 보여드릴게요. 결론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동력은 넘어간답니다. 쉽게 말하면 엔진이 플라이휠로, 그 다음에 클러치로 변속기, 추진축, 그 다음에 뒤쪽에 최종 감속 기어랑 차동 기어를 지나서 여기에 보면은 구동축, 구동바퀴로 이렇게 넘어간답니다. 말을 너무 빠르게 했죠? 이번에 좀 천천히 필기하면서 이야기를 다시 해줄 테니까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엔진에 보통 힘이 먼저 있습니다. 이 엔진에 있는 힘이 잠깐만요. 엔진에 있는 힘은 플라이휠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엔진에서 우리 배웠던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이 플라이휠로 넘어간 힘이 어디로 전달이 되냐면 클러치라고 말하는 곳으로 전달이 돼요. 그리고 이 클러치에서 나오는 힘이 변속기로 넘어가고요. 변속기에서 추진축, 그 다음에 최종 감속기어, 최자 빼고 종 감속기어라 불러도 상관없어요. 최종 감속기어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차동 기어로 넘어간답니다. 이 차동 기어 다음에는 구동축과 구동바퀴로 넘어가게 되는 게 자동차의 바퀴까지 전달해요. 그래서 엔진에 있는 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단계를 거쳐야지만 바퀴로 동력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죠. 그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 엔진, 플라이휠, 그 다음 클러치, 변속기, 추진축, 그 다음 이쪽에 보면은 최종 감속기어, 차동기어, 구동축, 구동바퀴라는 말은 그 뜻이에요. 어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동력이 넘어가느냐? 그냥 곧바로 꽂아갖고 슝 가면 안 되겠냐? 물론 제일 좀 그렇게 자동차를 만들었겠지. 하지만 자동차를 만들고 써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장치들이 추가가 된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장치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좀 장치를 많이 이야기해서 수업 내용이 조금 깁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좀 쉽고 무식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의 힘을 바퀴로 그대로 연결하면 엔진의 힘이 바퀴로 연결되면 아마 크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자동차가 너무 느리게 간다. 아니면 자동차가 너무 빠르게 간다. 아니다, 자동차가 아예 안 갈 것이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동차는 실제로 이렇게 해보잖아요. 실제로 자동차가 안 움직입니다. 못 움직이거든요. 못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바로 자동차의 힘이 약해서 그렇답니다. 자동차가 힘이 약하다고 힘 엄청 세지 않나요? 실제로 자동차 힘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자동차를 보잖아요.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굉장히 흔한 자동차, 모닝, 스파크, 이런 자동차를 잠깐 봐봅시다. 자, 이 자동차를 잠깐 보면 이 자동차는 몸무게는 900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네이버 자동차 뒤져보면 이런 거 다 뒤져볼 수 있어요. 네이버 자동차에서 보면 자동차는 몸무게가 900kg 정도 되는데 이 자동차에서 만들어내는 힘은, 자동차에서 만드는 힘은 9.7kg 곱하기 미터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힘이 좀 이상하게 써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자동차라고 말하는 거는 굴러가는 힘이잖아요. 굴러가는 힘은 우리가 힘의 단위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달라요. 이걸 토크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개념이 아니고 대학교 정도는 가야지 배우는 개념이긴 하지만 쉽게 설명하면은 굴려주는 힘이라 생각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물체를 들 때 이렇게 드는 것보다 이렇게 들면 더 무겁지. 이유가 얘의 무게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가 팔이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드는데 힘이 많이 걸린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더 궁금하시면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자동차 쉽게 생각해봐요. 이 자동차에 약 10kg의 힘을 만드는데요. 자동차의 몸무게는 900kg이에요. 두 개 차이가 약 90배인데요. 90배 정도 차이가 나는 힘을 우리가 민다고 밀릴까요?
안 밀리겠지. 그래서 이 자동차의 힘을 가지고 이 자동차는 미는 게 애초에 불가능해요. 물론 얘만 그러느냐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여기 있는 거 좀 큰 자동차에 대해서 좀 봐보면은 이 자동차도 우리 모두 다 알잖아요. 뭐지? 2020 소렌토. 2020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무게가 1800kg인데 자동차의 실제 토크는 36. 얘만 이러느냐? 스포츠카도 비슷해요. 스포츠카 같은 경우 이거는 2018 페라리 슈퍼패스트 엄청 큰 자동차, 엄청 좋은 자동차고요. 1500kg이에요. 이 자동차에는 엔진이 텀블러가 1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배기량도 되게 높거든요. 배기량이 얼마냐? 배기량이 약 6,500이에요. 일반 자동차는 배기량이 1000에서 2000 사이라고 하면 이건 배기량도 진짜 높은데 그래서 만들어진 힘도 73이란 말이에요. 73이라는 힘을 가지고 1500을 움직인다는 건 이건 내 몸무게 정도라고 보면은 내 몸무게 여기 움직인다고?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힘을 어떻게든 키워가지고 얘를 돌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물체 힘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냐? 물체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돌아가는 물체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쉬운 방법이 바로 이거지. 기어라는 걸 이용을 해보자고요. 기어라고 말하는 거는 이 조그만한 게 10바퀴 돌아가서 큰 걸 한 바퀴를 돌린다. 그러면 10바퀴 돌아가는 게 한 바퀴 돌아가면서 여기에 큰 힘을 부여하게 된답니다. 이걸 다른 말로 기어비라고 부르는데요. 자동차는 실제로 이 자동차 엔진이 굴러가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보통 RPM이라 부르는데 RPM이라는 게 뭐냐면은 로테이트 퍼 미닛이에요. 1분에 몇 바퀴를 돌아가는 양이거든요. 자동차 엔진의 시동을 부르릉 키면 보통 RPM이 800에서 900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악셀을 쭉 밟아가지고 시내 주행하면 한 1500에서 2000. 그 다음에 고속도로 주행할 때 2500에서 3000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냥 중간값으로 봐도 2000이란 말이야. 이 2000이라는 RPM을 가지고 얘를 RPM을 이 회전수를 힘으로 바꿔주겠다고 이 RPM을 깎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10분의 1로 아니면은 15분의 1로 20분의 1로 줄여가지고 그만큼 토크 회전력을 키워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느냐? 대부분 1단기어 자동차가 느릴 때 움직일 때는 기어비가 약 15배 정도 만들어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동차가 아까 말했다시피 일반 자동차가 모닝 스파크가 제일 처음에 힘이 10 정도 됐잖아요. 이 10 정도 된 힘에다가 15만큼 힘을 키워준다고. 그러면은 힘이 150kg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900kg 정도 되는 물체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움직일 수가 있게 된다고. 그래서 1단 기어에서 힘을 일단 키워가지고 대신에 힘을 키운 만큼 회전수는 줄어들 테니까 속도는 느려지겠지만 그래도 굴러가게 만들어준다 이거죠. 그래서 자동차는 적어도 무엇이 있어야 된다? 기어는 있어야 된다. 그럼 자동차에 기어만 넣어놓으면 이제 무엇이 만들어질까요? 바로 미니카가 만들어진답니다. 미니카랑 여러분 일반 부모님 자동차랑 무엇이 다른지 아시나요? 바로 브레이크가 문제예요. 일반 미니카들은요, 여러분들 일반 자동차를 움직이다가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서는 게 안 된답니다. 우리 보통 미니카는 어떻게 갖고 노냐면, 나는 어렸을 때 많이 갖고 놀았는데 제일 처음에 움직이지 않을 때는 들고 있다가 놓으면 가요. 그리고 어딘가 부딪혀야만 멈춰. 여러분 만약에 자동차 그런다면 맨날 사고 나야지 자동차를 멈추겠지. 우리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차가 멈춰야 되는데 자동차가 멈추는 게 굉장히 이상한 거란 말이야. 왜냐면 자동차가 멈추면서 엔진이 멈춰야 되거든. 왜냐면 엔진에서 바퀴를 돌려주는데 바퀴가 멈추면 엔진도 멈춰 있어야 되잖아. 이게 두 개가 굉장히 모순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동차의 엔진에인가 바퀴를 그대로 연결하지 말고 두 개가 필요하면 힘이 동력이 전달이 되면 필요 없을 때 동력을 끊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뭐냐면 클러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클러치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 클러치 아닌데요? 맞아요. 이거는 우리가 뭐라 배웠지? 플라이 휠이라 불렀잖아요. 이 플라이 휠이라는 거 반대편에 붙어있는 장치를 우리는 클러치라고 불러요. 이 플라이 휠까지 엔진에 보통 있다 해서 이 엔진에서 동력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얘를 동력을 넘기는데 맨날 동력을 넘기는데 이렇게 넘기는 거야. 얘를 꽉 결합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붙여놓고 동력을 넘기다가 만약에 동력이 넘어가지 않아야 되잖아. 그럼 얘 살짝 떼는 거야. 그럼 얘는 돌아가도 여기 동력이 안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 준 게 바로 클러치고요. 옛날에는 수동 클러치라 해서 발로 밟아가지고 클러치 이용해 줬지만 요새는 이렇게 쓰지 않고요. 어떤 방법을 쓰게 되냐면은 유체 클러치라는 방법을 쓰게 되거든요. 원리는 되게 비슷해요. 뭐냐면 자동차를 유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여기는 선풍기는 우리가 코드를 꽂아놓고 여기는 선풍기는 코드를 안 꽂아놓고 이 선풍기를 돌리면은 얘는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당연히
돌아가겠지. 왜냐면 얘 바람이 얘를 굴려주니까. 만약에 이게 돌려주는 거를 바람이 아니라 물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이에다가 물, 더 정확히 말하면 기름 같은 유체를 넣어본 다음에 여기 엔진에서 나온 힘을 여기에서 넣어서 돌려주는 거야. 돌려주잖아? 그러면은 이 힘이 얘에 돌려져서 최종적으로 바퀴로 힘이 전달이 되는데, 만약에 바퀴가 브레이크를 잡잖아요. 바퀴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여기가 멈춘다는 거야. 여기 멈추면, 여기 멈추고 있어. 브레이크 꽉 잡고 있다고 엔진이 안 돌아가나요? 아니지. 엔진은 계속 돌아가도 유체만 움직이니까. 엔진이 유체를 돌리고 그러니까 엔진이 물을 돌리고 물이 바퀴를 돌리는 거니까, 엔진이 바퀴가 잡혀 있어야 엔진은 계속 물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자동차는 부담이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클러치라는 걸 사람들을 만들게 되었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2번 엔진 축에 바로 바퀴를 연결하면 생기는 문제점 두 가지는, 첫 번째, 약한 회전력으로 엔진이 그냥 멈춰버려요. 그래서 무엇을 해줘야 되냐, 회전 속도를 회전력으로 바꿔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뭐다? 기어라는 장치가 필요하답니다. 두 번째, 시동인 다음에 요게 안 돼요. 공회전, 바퀴는 움직이지 않는데 엔진이 돌아가는 상태를 만들어낼 수 없단 말이야. 이걸 공회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동력을 필요하면 연결도 하고 필요 없으면 차단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어요. 그 장치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 바로 클러치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자동차가 완성이 됐겠네요. 바로 여기까지가 되는 게 기본 자동차예요. 근데 이제부터 문제가 조금씩 발생하죠. 바로 뭐가 있지? 자동차가 운전하는 길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르막 내리막만 있는 게 아니라 가끔씩 빨리 달릴 때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느리게 달리더라도 힘이 있게 달려야 될 때도 생기다 보니까, 자동차가 우리가 그냥 자동차의 동력을 그냥 연결하는 게 아니라 기어 B라는 걸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장치가 바로 무엇이냐면 변속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변속기의 기본인데요. 변속기의 기본만 먼저 봐봅시다. 자동차의 변속기를 잘 봐보잖아요. 여기가 엔진에서 나온 힘이고요. 여기가 최종적으로 바퀴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에는 클러치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거 다음에는 이하되는 추진축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림 보면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왜냐면 말이 안 되는 그림이거든. 왜 뭐가 말이 안 되냐? 여기서 동력이 넘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쪽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데 있잖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얘를 굴리려면 얘가 안 굴러가거든. 왜냐면 얘하고 얘는 기어가 얘가 한 개고 이빨이 10개고, 요거는 기어가 한 개 똑같단 말이야. 그 기어가 똑같은 건 얘가 한 바퀴 돌아야 얘는 한 바퀴를 돌아야 되고, 얘는 10바퀴 돌아야 한 바퀴를 돌아가고, 얘는 후진을 시켜야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말이 안 맞는 상황이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냐면은, 자동차가 엔진에서 실제로 바퀴를 굴려줄 때는, 이거 잘 봐요. 이거는 설명을 안 되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여기 1, 2, 3, 4, 5, R이라고 써 있는 건 실제로 이 축이랑 연결이 돼 있대. 이 축과 이 연결된 사이에 베어링이 들어있는 거야. 뭐냐면은 얘만 굴러가고 있는 거야. 차축이랑 비슷해. 얘만 굴러가거든? 얘가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어서 그냥 요 아래에 있는 것들 위에 있는 걸 굴려주는데요. 실제로 얘하고 전동축, 실제로 꽉 결합되어 있는 건 바로 뭐냐면은 이 보라색이에요. 이 보라색이, 여기 보면 보라색이랑 여기 있는 파란색 잘 보면 이빨이 나 있거든요. 이거 도그기어라고 부르는데, 이 이빨 나 있는 게 서로 앙 물려야지만 이게 동력이 전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1단 기어라고 말하는 게 무엇을 말하냐, 여기 있는 도그기어가 여기 있는 1단에 붙는 걸 보고 말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자동차의 변속이 일어난다는 거는 이 기어끼리 서로 맞붙는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도그기어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차의 변속을 일으킨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고요. 이 생각대로 변속기를 만들면 어떤 변속기가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이 변속기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변속기라기보다는 이거는 수동 변속기라고 부르거든. 주로 요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스포츠카나 버스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것보다 조금 더 쉬운 자동 변속기라는 걸 사용하고 있어요. 자동 변속기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운전자가 변속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변속이 되는 걸 말하는데요. 이거는 얘랑 좀 모습이 달라요.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유성기어라는 걸 사용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유성기어라고 말하는 거는 일단 쉽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기어가 3개가 있어요. 가운데 있는 기어, 그 다음 바깥쪽에 있는 기어, 두 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기어가 이렇게 3가지의 기어가 있는데 이 3가지의 기어 중에 하나는 멈추고 나머지 2가지가 움직이면서 자동차의 동력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는 유성기어라고 부른답니다. 이런 유성기어는 큰 특징이 유성기어는 방금 전에 그 3개에 있는 기어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동력이 전달이 빨리 되기도 하고 천천히 되기도 하고 거꾸로 돌아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바뀌어라! 이렇게 움직일 때도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동력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동력 전달 방법이 달라지고 이걸 여러 겹을 쌓아가지고 실제로 동력 전달할 수 있는 축을 만든답니다. 이게 실제 자동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방금 전에 보인 이런 유성기어가 여러 개 들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실제로 우리가 자동차에 쓰고 있는 자동 변속기라는 겁니다. 자,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보면서 넘어가 볼게요. 자, 변속기. 자동차에는 여러 개의 기어가 있는 이유는 도로 상황. 자동차의 도로 상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흔히 말하는 경사가 있겠지. 오르막이든지 내리막. 경사 또는 후진에 따라서 자동차의 무엇과 무엇을 바꿔줘야 된다? 회전력을 바꿔주거나 회전 속도를 바꿔줘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회전력이 강하게, 그 다음에 내리막을 내려가거나 빨리 달릴 때는 회전 속도를 빠르게, 아니면 우리가 자동차 거꾸로 돌아가게 만들어줄 때 사용하는 거 우리는 변속기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 다음 이 다음에는 이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자동차가 이제는 자동차 방향을 바꾸잖아요. 방향을 바꿀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바로 뭐냐면 방향을 바꾸게 되면은 여기 있는 안쪽 바퀴하고 바깥쪽 바퀴가 돌아가는 우리가 돌아가는 반경이 달라져요. 안쪽 바퀴는 요만큼만 돌아가면 되는데요. 바깥쪽 바퀴는 크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쪽 바퀴랑 바깥쪽 바퀴를 동일하게 굴려버리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얘가 더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많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얘가 헛도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차에서는 차동 기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퀴 하나 여기에서 엔진에서 나오는 힘이 이쪽으로 동력이 전달되는데 양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양쪽에 있는 바퀴를 다른 속도로 돌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는 4바퀴 돌리고 여기는 5바퀴 돌리는 거. 여기에 대한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내가 이건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을 첨부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영상을 여기에 첨부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보는 영상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내가 따로 지금 틀어주기는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필기를 곧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선행시 바퀴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바퀴의 안쪽 바퀴와 바깥쪽 바퀴에 무엇이 달라진다? 회전 반경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 바퀴의 회전수를 동일하게 맞춰줘야 하는데 이 동일하게 맞춰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지금 이야기한 차동 기어랍니다. 자, 그럼 이 차동 기어까지 만들고 나면 자동차는 앞으로 갈 수도 있고요, 설 수도 있고요, 오르막도 올라갈 수 있고 내리막도 내려갈 수 있고 필요하면은 선회를 했을 때도 바퀴가 헛도는 현상도 발생 안 하니까 다른 거예요. 근데 단지 이제는 뭐가 좀 추가될 수 있냐? 자동차에는 전에 FF라는 형식도 있었고 FR이라고 말하는 형식도 있었잖아요. 이런 FR 같이 앞에 엔진이 있지만 뒷바퀴로 구동이 된다라고 하면은 동력을 전달해주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이 동력을 전달해주는 부분은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추진축이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이 추진축이라고 부르는 거는 앞에 있는 힘을 뒤로 넘길 때 자동차 혹시나 흔들리거나 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말라고 여기 보면 유니버셜 조인트라고 부르는 슬립 조인트라는 게 있어서 자동차가 조금 흔들리더라도 동력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필기해 볼게요. FR 방식으로 구동하고 싶다면 변속기랑 최종 감속기어 사이에 추진축이라는 걸 설계해서 동력을 뒷바퀴로 동력을 전달을 시켜주고요. 도면의 충격에 따라서 하중 변화에 따라서 상하 전후
그래서 필기해야 되는 건 뒷바퀴, 그 다음에 놈의 추격이나 하중의 변화에 따라서 상하 전후로 운동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내용은 쭉 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우리가 이거를 쭉 동력을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그림으로 보자면 이게 FF 방식이에요. 엔진에 힘이 나오고 플라잉 휠이 있고요. 클러치를 지나서 트랜스미션, 즉 변속기를 지나서 이 변속기를 지난 힘이 이쪽에 보면 최종 감속 기어랑 차동 기어를 지나서 구동축과 구동바퀴로 동력이 전달이 되는 게 일반적인 FF 방식이고요. FR 방식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가지만 이쪽에 보면은 추진축이 넘어갈 때 여기에 이쪽에 추진축이 달려있죠.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뒷바퀴로 동력이 전달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실은 사륜 구동이에요. 사륜을 만들 때는 여기가 사륜 만드는 구동이겠지. 이걸 이용을 해준다면은 실제로 이 자동차는 사륜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 방법이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한번 내용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리를 해볼 때 한번 필기를 하면서 정리해보면서 자, 지금 이야기 잠깐 한 것 하나까지만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이라고 부르는 거는 엔진에 연료 세 가지 들어간다 했지. 잠깐만요. 엔진이 들어간 연료. 휘발유, 정유, LPG 이 세 가지 연료를 내부에서 폭발시켜서 동력을 생성하는 걸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 엔진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플라이 휠이라는 게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동력을 부드러운 회전력으로 바꿔준다. 플라이 휠이 이렇게 생겨있는 원판 같은 걸 보고 말하면죠. 이 플라이 휠이랑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바로 클러치라고 불렀고요. 기관과 변속기 사이에 유지해서 동력을 필요하면 연결하기도 하고 필요 없으면 차단하기도 하는 이게 돼야지 자동차 멈춰도 자동차 엔진이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변속기라고 부르는 건 무엇이었죠? 엔진 동력을 적절한 무엇과 무엇? 회전력과 회전 속도 D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걸 보고 변속기라고 불렀고요. 이 변속기 바로 뒤에 붙어있는 게 추진축이라는 거고 이 추진축은 엔진 동력을 어디로 전달한다? 앞에 있는 동력을 뒤로 전달할 때 해서 앞에 있는 동력을 보면은 엔진을 후륜 쪽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보고 우리는 추진축이라 불렀습니다. 그 다음 최종 감속 기어. 제가 이거 최종 감속 기어에 대해서는 설명을 따로 안 했는데 왜 설명 안 했냐면 최종 감속 기어라고 말하는 거는 변속기랑 동일한 역할이에요. 근데 변속기라고 말하는 건 아까 말했잖아요. 1단 기어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보통 15분의 1로 보통 줄여주는데 이 15분의 1이라고 말하는 걸 변속기라고 말하는 거 하나로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면 변속기가 굉장히 커져야 되고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 변속기를 두 개로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동차에서 한 2배에서 한 3배 정도 변속을 시켜놓는 걸 해놓고 나머지를 변속기에서 작업하거든.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속도를 회전력으로 바꿔준 장치가 최소한으로 달려있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최종 감속 기어라고 부르고요. 이 최종 감속 기어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게 최종 감속 기어예요. 그래서 이런 최종 감속 기어라는 게 여기에서 힘이 오면 일단 최종 감속 기어를 지나서 바퀴로 동력이 전달이 되는 걸 보고 말하고요. 그래서 필기를 해보자면 동력을 바퀴 방향으로 바꿔줘요. 첫 번째 뭐냐면 이게 동력이 이렇게 오는 걸 90도로 꺾어주는 걸 먼저 해준다면 해서 동력을 바퀴 방향으로 바꿔서 구동축으로 동력을 전달해주며 두 번째로 회전 속도를 크게 낮춰서 차량의 회전력을 증가시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말한 거는 우리가 무엇과 비슷하지? 변속기랑 내용이 비슷하지. 변속기랑 역할이 똑같아서 그런답니다. 그래서 동력 방향을 바퀴로 바꿔서 구동축으로 동력을 전달하며 회전 속도를 크게 해서 회전력을 전달해 주는 걸 보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차동 기어란 차량 선넷이 양쪽 바퀴가 다른 회전수로 구동하도록 한 장치입니다. 다른 회전수 해서 우리가 이쪽은 예를 들어 5바퀴, 4바퀴 아니면 3바퀴, 6바퀴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 장치를 보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구동축은 보여준 적 없죠. 구동축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동차의 구동축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실제로 엔진의 위치보다 바퀴 위치가 살짝 아래로 있거나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동축은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알통 같은 느낌으로 양쪽에 달려있어서 얘가 살짝 꺾여서 우리가 동력이 전달됩니다. 약간 꺾여있지? 꺾여가지고 자동차의 동력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답니다. 이게 실제 자동차 바퀴 쪽의 동력 전달 장치고요. 여기 있는 나머지 동력 전달 장치는 이건 현가 장치로 자동차가 조금
편안한 승차감을 만들기 위한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동축이랑 무엇과 무엇을 연결해 주는 거냐? 동력을 차동 기어로부터 바퀴, 무슨 바퀴? 구동 바퀴로 동력을 전달해 주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인 그림으로 한꺼번에 보면은 나오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FR 방식 같은 경우에 동력이 나와서 쭉 전달돼가지고 차동 기어하고 최종 감속 기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구동축, 구동 바퀴 이렇게 동력이 전달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니라 일반 FF 방식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동력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 수업 내용 길었죠? 인정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번 시간 내용을 원래 예전에 내가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2시간짜리 내용인데 그걸 최대한 줄여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좀 길었고요. 여러분들 이거 영상 본 다음에 꼭 차동기어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되게 오래된 영상이지만 가장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두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영상이니까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 안녕!